채널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폴란드의 한 비밀 사격장에서 나토 최고위 장성들과 폴란드 국방부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K239 천무 시스템에서 한 줄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200km, 250km, 290km. 그리고 그 순간 무기에 익숙했던 폴란드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300km를 비행한 전술 탄도 미사일이 궁수의 정확성으로 단지 건물 한 채 크기의 표적을 명중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은 단순한 성공적인 무기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가장 대담한 국방 전략 중 하나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이 미사일 테스트의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다른 분석들이 종종 놓치는 3가지 핵심 가치를 함께 해독해 보겠습니다. 첫째, 폴란드의 어려운 전략적 과제를 분석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이면서도 단지 히말 AS를 구매하는 대신 K방산에 수십억 달러를 걸었을까요? 둘째, 이 협정 뒤에 숨겨진 기술적 천재성을 해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천무포병이 아니라 호말 K 시스템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제공할 수 없는 산업 동맹 모델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장기적인 비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폴란드를 고객에서 유럽 전체를 위한 K 방산무기 생산 허브로 바꾸는 단계일까요? 이것은 단지 한 가지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속도, 신뢰, 그리고 비범한 국방 산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충격, 그리고 폴란드가 행동하도록 강요한 뼈아픈 교훈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폴란드 고위 국방 관계자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K239 천무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진행자, 미사일이 200km, 250km, 마침내 290km를 비행하여 축구장도 아닌 작은 직사각형 표적의 중심을 명중시켰습니다. 진행자, 폴란드 언론은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관계자들이 완전히 침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충격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참석한 폴란드 장성들은 매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전쟁을 지켜보는 진정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무차별적으로 목표물을 겨냥하는 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부정 확성과 공포. 둘째, 전장의 판도를 바꾼 미국 HIMARS 미사일의 놀라운 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HIMARS의 위력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천무에 그토록 놀랐을까요? 그것은 종종 궁수에 비유되는 그것의 뛰어난 정확성 때문입니다. 전략무기 수준에 거의 도달하는 290km 사거리에서 그러한 정확성을 입증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폴란드의 신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 무기가 정말로 우리 수도 바르샤바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결정 뒤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통스러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현대전에서 진정한 전장의 왕은 탱크나 전투기가 아니라 바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의 보급선과 지휘센터를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보십시오.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및 동맹국 벨라루스와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폴란드는 무엇을 겪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무기, 혹은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수량의 무기가 당장 필요하다는 절박감이 만연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는 이것이 단지 무기 수출을 위한 또 다른 실탄 사격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무기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폴란드 정부가 국민들과 국경 밖의 잠재적 위협들에게 보내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크게 베팅한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 우리의 억지력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전장의 왕으로 입증된 미국 하이마스를 더 많이 사지 않고 이 먼 아시아 국가,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폴란드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복잡한 딜레마, 즉 하이마스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미국이 아닌가? 이 질문은 아마도 폴란드 국방 예산을 논의하는 모든 회의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제기된 질문일 것입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최전선 국가이자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히말스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히마스의 딜레마라고 불릴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히마스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생산 라인은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폴란드가 당장 수백 대의 하이마스를 주문하더라도 실제 무기를 받기까지는 수년을 무기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에게 위협은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목격하며 그들은 내일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핵심 군사 기술, 특히 하이마스와 같은 전략 자산의 이전에 극도로 엄격합니다. 간단히 말해 폴란드는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완제품에 대해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복잡한 블랙박스가 실전에서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폴란드는 모든 부품과 유지 보수에 대해 다시 한번 미국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기술적 완전 종속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K방사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틈새, 즉 미국이 채워줄 수 없었던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절박하게 외쳤을 때 한국은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K방산의 생산 속도는 세계가 초현실적이라고 외칠 정도로 빨랐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번째 천무가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폴란드에게 이것은 단순한 무기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진정한 파트너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기술 이전을 간절히 원했을 때 한국은 판매가 아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땅에 함께 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가 진정으로 원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들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하이마스는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반면 천무는 12발을 발사합니다. 간단한 계산으로도 2배의 지속 화력을 의미합니다. 재장전 속도는 어떻습니까? 하이마스가 개별 미사일을 하나씩 장전하는 동안 천무는 포드라고 불리는 발사대 묶음 전체를 단 몇 분 만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그 몇 분의 차이는 생존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K방사는 단지 더 저렴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K방사는 더 빠른 속도, 더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한 진정한 파트너, 즉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제안한 이 파트너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교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천무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무의 강력한 심장에 폴란드의 영혼을 불어넣는 매우 특별하고 야심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말 K 프로젝트입니다. 이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이야말로 이 계약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산업 동맹임을 증명하는 열쇠입니다. 네, 허말 K.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분명히 한국의 한화트럭에 실린 천무를 보여줬는데 왜 갑자기 허마라는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허마르는 원래 폴란드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발사기 프로젝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K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코리아를 의미합니다. 즉, 허말 K는 천무 발사 시스템의 폴란드화 버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넘어선 양국의 기술적 융합, 즉 결합을 상징합니다. 허말 K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뇌. 이것은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핵심 기술입니다. 바로 K239 천무의 발사 시스템과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물론 한국이 이것들을 제공합니다. 둘째, 다리. 이것은 이 거대한 두뇌를 전장으로 운반하는 차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허마K는 한국 트럭의 엔진이 아니라 폴란드 회사 젤치가 생산하는 8X8 군용 트럭에 탑재됩니다. 셋째, 신경망.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지휘부의 명령과 실시간 표적 정보를 받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허마K는 폴란드군의 표준 지휘 통제 시스템인 타페즈와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이 모델이 왜 그렇게 훌륭한지 아시겠습니까? 폴란드의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봅시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한국에서 수입하지만 가장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가장 폴란드다워야 하는 몸체는 자국의 것입니다. 이는 산업 주권에 대한 거대한 확보를 의미합니다.
폴란드에서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기존 예츠 트럭 수리 부품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토 표준의 군수 지원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에게 손해를 의미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은 트럭 몇 대를 파는 단기적인 이익 대신 폴란드의 거대한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폴란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천 개의 발사대와 미사일을 사용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국 국방기술 생태계에 완전히 통합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껍데기에 대한 통제권을 준 반면 한국은 더 정교한 핵심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최고의 파트너십은 모든 것을 주거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잘하는 것과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결합하여 1 더하기 1이 3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방산업동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K방산이 추구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교묘한 산업동맹 구조가 전부는 아닙니다. 호마 K라는 이 배에 담긴 내용물, 즉 전술적 유연성이야말로 천무가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골프 선수가 상황에 따라 클럽을 바꾸는 것처럼 천무는 목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선택하고 발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보신 허마 K라는 멋진 골프백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담을 수 있는 내용물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무의 진정한 초능력이 발휘되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용도 골프 클럽 가방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이마스가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 등 몇 가지 필수품만 가지고 필드에 나가는 골퍼라면 천무는 14개의 클럽이 모두 들어있는 풀세트 골프 클럽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프로 골퍼와 같습니다. 이는 그가 상황과 목표에 맞는 완벽한 클럽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천무의 개방형 아키텍처 덕분에 가능합니다. 천무 발사대는 2개의 포드, 즉 발사대 묶음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이 2개의 포트에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골프 가방 안의 클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럽, 가장 표준적인 아이언입니다. 이것은 최대 80캐리매, 거리에서 적의 포병이나 탱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239mm 유도 미사일입니다. 포드당 6발, 총 12발. 이것은 하이마스의 주력 무기와 직접적인 경쟁 상대입니다. 두 번째 클럽, 강력한 드라이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앞서 보신 사거리 290km의 CTM 290 탄도 미사일입니다. 포드당 1발, 총 2발. 이것은 미국의 ATACMS에 대항하는 강력한 전략 무기입니다. 세 번째 클럽, 샌드웨지처럼 넓은 지역을 제압할 수 있는 230임 집속 탄자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네 번째 클럽이 있으며 이것이 진정으로 천무의 신의 한 수입니다. 그것은 바로 120임 이동 무유도 로켓입니다. 포드당 20발, 총 40발, 120임 임임. 경쟁사 영상에서도 이 숫자를 잠시 언급한 것 같은데 그 거대한 전략적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20임 이미엠 로켓은 바로 폴란드를 포함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 시절부터 사용해온 그라드 로켓입니다. 폴란드 무기고에는 말 그대로 수만 발의 이 낡고 값싼 120임 이미엠 로켓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처리할 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천무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낡고 망가져가는 120인 이미엠 로켓을 그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 보병 집결지처럼 중요하지 않은 지역 목표물을 공격할 때 폴란드군은 발당 수억 원에 달하는 비싼 239민 정밀 유도 미사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창고에 보관 중인 122mm 로켓을 천무로 쏘면 됩니다. 그리고 값비싼 239mm야 290mm야 정밀 미사일은 적의 지휘센터나 레이더 기지와 같은 중요한 목표물을 위해 아껴둘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이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술적 교훈을 배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라 지휘관에게 가장 많은 선택권을 주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폴란드에게 수십억 달러를 절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술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한 클럽으로 가득 찬 천무 골프 가방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방 안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멀리 나가는 그리고 폴란드가 그토록 열망했던 바로 그 무기, 드라이버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제 290km 사거리의 전략 무기 CTM
290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입니다. 왜 이 미사일은 단순히 장거리포가 아니라 벙커 버스터, 즉 지하 벙커 킬러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전략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이 골프 가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멀리 날아가는 유도 미사일인 CTM-290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미사일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탄생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천룡, 텐륜이라는 별명을 가진 KTS-SM-1의 수출 개량형입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천룡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천룡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군사 분계선 북쪽에 숨어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포병 킬러입니다. 북한의 포병 진지는 수십 미터의 화강암과 콘크리트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폭탄은 긁힌 자국조차 낼 수 없습니다. 천룡은 이 견고한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쟁사 영상에서는 이 미사일이 벙커 버스터인지 열압력 탄인지 추측했지만 그것의 진정한 본질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관통 탄도를 장착한 지하 벙커의 암살자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290km를 날아갈 수 있는 이 지하 벙커 킬러가 필요했을까요? 폴란드 국경에서 290km 떨어진 곳,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핵심 군사 시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하 깊숙이 숨겨진 지휘 벙커, 전쟁 지속 능력을 결정하는 전략 보급고 및 탄약고, 그리고 나토 공군을 위협하는 S-400 방공 시스템 기지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전선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억제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이 폴란드에 배치되는 순간 그것은 러시아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최전선에 있는 당신들의 군대뿐만 아니라 지하 수십 미터 깊은 벙커에 숨어 있더라도 당신들의 두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K방산 덕분에 폴란드의 전략적 억제 능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CTM-290이라는 강력한 창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K방산과 폴란드가 그리는 큰 그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K방산의 최고 고객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K방산의 유럽 쇼룸이자 나토로 들어가는 전략적 관문이 되려는 훨씬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유럽 시장에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PULS와 같은 더 저렴한 시스템이 K방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들은 가격이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가격을 넘어선 가치를 보았습니다. 펄스가 폴란드에게 K 전차와 K9 자주포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산업동맹과 미래를 함께 제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K방산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의 진정한 야망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폴란드는 K방산의 최고 고객일 뿐만 아니라 K방산의 유럽 쇼룸이자 나토의 전략적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폴란드가 자국의 옐츠 트럭 변형인 호마 K를 만들고 자국의 K 전차 버전인 KEPL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웃 나토 국가인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강력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멀리 떨어진 아시아 국가인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 둘째, 바로 옆에 있는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로부터 이미 검증되고 나토 표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호마 K를 구입하는 것. 결국 이 폴란드 계약의 진정한 의미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K방산이 유럽의 중심부, 나토의 최전선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발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땀과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 K방산 산업의 자부심이자 다음 수십 년을 내다보는 지정학적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폴란드 관계자들을 침묵하게 만든 CTM 290 미사일부터 유럽에서의 K방산의 거대한 전략에 이르기까지 숨겨진 이야기들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하이마스의 딜레마를 극복한 속도와 협력이라는 틈새 전략을 보았고 호마 K라는 기발한 산업 동맹의 비밀을 탐구했으며 심지어 가득 찬 골프 가방을 연상시키는 천무의 놀라운 전술적 유연성까지 목격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K방사는 다음 단계로 어디로 향할까요? 이 K-허브 전략이 다른 대륙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K방산 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